안녕하세요, 여러분. I love 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테슬라 소식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완전 대박 소식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 앱 45.0 버전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기능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볼 건데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일단 이번 업데이트 릴리즈 그리고 이번 45정 버전에는 타이어 센터 테슬라 앱 화면 공유, 파워월 캘리브레이션 메시지, 센터 이렇게 4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먼저 타이어 센터부터 볼까요? 여러분, 테슬라 타이어 교체할 때 어디 가세요? 타이어 가게 찾아다니고 가격 비교하고 진짜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제는 앱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새롭게 타이어 센터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일단 여러분 차량에 맞는 타이어 사이즈를 선택하면 구매 가능한 옵션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구매하면 테슬라에서 직접 장착까지 해줍니다. 완전 편하죠?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한국도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앱에서 서비스 메뉴 들어가시면 타이어 센터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테슬라 앱 화면 공유 기능이에요. 여러분 차량 화면 공유는 들어보셨죠? 최근에 테슬라가 고객들이 원격으로 차량 화면을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서 화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건 차량 화면이 아니라 테슬라 앱 화면 공유예요. 앱 내부 코드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와요. 테슬라 앱 화면을 담당자와 공유하시겠습니까? 담당자는 앱만 볼 수 있으며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완전 똑똑하죠? 그리고 화면 공유 재개하기. 화면 공유를 중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개하시겠습니까? 화면 공유 시작하기. 이런 문구들도 다 발견됐어요. 근데 아직 실제로 앱에서 이 기능이 활성화된 건 아니에요. 준비 중인 거죠. 곧 나올 것 같은데 기대되네요. 그 다음은 파워월 소유자분들 주목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파워월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파워월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터리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보정 작업이 필요해요. 테슬라가 이렇게 말해요. 파워월 캘리브레이션은 시스템의 이상적인 성능을 위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캘리브레이션을 계속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만 계획된 정전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위해 파워월이 정상 작동을 재개해야 하는 경우 캘리브레이션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캘리브레이션을 하라는 건데 급한 상황이면 미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어떤 경우에는 이 캘리브레이션은 지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 테슬라 말로는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대요. 3일이나 걸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충전 랩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한다고 하네요. 파워월 오래오래 잘 쓰려면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 센터도 바뀝니다. 여러분, 테슬라 앱에서 프로모션이나 서비스 관련 메시지 받아보시죠. 그게 메시지 센터인데요. 여기에 큰 변화가 올 예정이에요. 아직 실제로 적용된 건 아닌데 코드상으로 보면 메시지 검색 기능이 추가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메시지 찾으려면 스크롤 쭉쭉 내려야 했잖아요. 이제는 검색으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테슬라 AI 어시스턴트가 메시지 센터 상단에 바로 나온대요. 인공지능 비서가 메시지 관련해서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완전 미래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49 6버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먼저 스탠다드 모델 지원이에요. 여러분, 테슬라가 최근에 새로운 스탠다드 모델들을 출시했잖아요. 모델 3하고 모델 Y 스탠다드 버전 말이에요. 이번 앱 업데이트에서 이 새로운 모델들을 완벽하게 지원하게 됐어요. 어떤 게 달라졌냐면요. 스탠다드 모델들은 뒷좌석 디스플레이가 없고 앞 범퍼가 새로 디자인됐고 새로운 휠이 달렸고 모델 Y 스탠다드는 루프도 새로 바뀌었거든요. 앱에서 이런 변화들을 다 반영해서 시각화를 조정했대요. 그러니까 앱에서 차량 보면 실제 여러분 차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스탠다드 모델들의 코드네임이 밝혀졌어요. 모델 Y 스탠다드는 이미 E4 베이벨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모델 3 스탠다드의 코드네임이 D50 파피시드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베이벨이 파피시드. 테슬라는 왜 이런 귀여운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그 다음은 다이나믹 차량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테슬라는 진짜 다양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예전 모델도 있고 새 모델도 있고 완전 복잡해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리 루프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어요. 전동 미러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어요. 시트 조절 버튼이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죠. 스탠다드 모델 도입 이후로 이런 옵션들이 진짜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뭘 했냐면 수많은 변수들을 추가했어요. 예를 들어 옵셔널 HS Rear Disable 라는 변수는 뒷좌석 스크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줘요. 옵셔널 턴 이터렐 컨트롤러 타입 이라는 변수는 깜빡이 스토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렌더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얼리얼 시각화를 쓰는지, 중국에 있는 차량인지, 뒷좌석 디스플레이가 있는지, 앞 범퍼 카메라가 있는지 등등 온갖 기능들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서 차량 모델을 동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 차량의 실제 사양에 맞춰서 앱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완전 똑똑하죠? 그리고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다양한 종류의 앞 범퍼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테슬라가 다른 종류의 앞 범퍼 카메라를 사용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변수들을 포함시켰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발견됐냐면 프론트 파시아 카메라 타입 IMX963이랑 프론트 파시아 카메라 타입 PN5NE 이런 문구들이에요. IMX963은 차량이 사용하는 카메라 타입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의미하는 건 테슬라가 미래에 다른 카메라를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테슬라는 여러 제조사의 다른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기능은 같거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된 하드웨어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수도 있어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이제 49.5 버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진짜 대박 내용들이에요. 먼저 얼리얼 엔진 오토파일럿 시각화. 여러분, 테슬라가 FSD하고 오토파일럿 시각화를 얼리얼 엔진으로 옮기고 있다는 신호가 더 많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모델 S하고 모델 X는 이미 새 엔진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새 엔진을 쓰면 테슬라가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은 같은 SMD 모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모델 S하고 모델 X에서는 컨트롤 메뉴에서 시각화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건 2025년 이전 모델 S하고 X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거든요. 이번 앱 업데이트에서 is using Unreal FVIS라는 표현이 발견됐는데요. 이게 일부 차량들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암시해요. 그리고 이 플래그의 특성상 모든 차량이 언리얼 엔진을 지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AMD 라이젠 기반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대요. 그 다음은 개선된 대시캠 스트리밍이에요. 여러분, 대시캠 앱 기능 정말 좋죠? 차에서 USB 드라이브 뺄 필요 없이 대시캠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스트리밍 화질이 차량에서 보는 것보다 눈에 띄게 안 좋았어요. 이번 업데이트에는 테슬라가 향후 업데이트에서 동적 데이트에서 동적 비트레이트를 지원할 거라는 힌트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량이 강한 연결 상태이거나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을 때 사용자가 더 높은 화질로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발견된 문구들을 보면요.
Clear supports flexible dashcam bitrate, Get supports flexible dashcam bitrate, Has supports flexible dashcam bitrate, Show dashcam viewer bitrate, Set supports flexible dashcam bitrate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시캠 화질 개선과 관련된 거예요. 곧 더 선명한 영상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앱 유지 보수 기능이 이제 차량 기록을 사용해요. 이건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사이버트럭 전 모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앱의 유지 보수 섹션을 업데이트했어요. 서비스 메뉴에서 서비스 요청 유지 보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앱이 차량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차량 내부의 컨트롤 서비스 유지보수 메뉴에 나오는 것과 같은 권장 유지보수 사항을 보여줘요. 전에는 앱에서 일반적인 차량 유지보수 항목들하고 예상 비용을 표시했는데요. 이제는 앱에서 어떤 항목이 기한이 지났는지, 어떤 항목이 최근에 수행됐는지 알 수 있어요. 차량 내 유지보수 섹션에서는 차주들이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캐빈 에어 필터 교체, 저전압 배터리 교체 같은 일반적인 차량 유지보수 작업들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앱하고 동기화되는 거죠. 완전 편리해졌어요. 그 다음은 차량 공유 기능이에요. 이번 앱 업데이트의 새 코드에서 미래에 차량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발견됐었어요. 테슬라가 차량 공유하고 부트스트래핑에 관한 새로운 문자열을 많이 추가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부트스트랩 워치 어섹세스 애투 모바일 앱, 모바일 앱에 차량 추가 중. 부트스트랩 이비디트 어섹세스 컨니치와, 차량에 연결 중. 부트스트랩 웨어 어섹세스 커스, 차량이 성공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테슬라는 이미 보조 드라이버 계정을 추가하거나 다른 테슬라 계정과 차량을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변경사항이 어떤 개선을 제공할 수 있는지, 현재 사용 가능한 것과 어떻게 다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현재 보조 드라이버 계정은 테슬라 앱에서 몇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앱이 충전 통계하고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같은 기능을 주 계정 소유자에게만 제한하고 있어요. 새로운 공유 방식에서는 이런 게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상 대기열 변경 사항도 더 많이 생겼어요.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사이버트럭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슈퍼차저가 꽉 찼을 때 물리적인 줄에서 기다리는 대신 가상 대기열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가상 대기열 충전 기능을 위해 테슬라가 더 많은 변경을 했어요.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된 새로운 문자열들을 보면요. 근처 슈퍼차저 충전까지 5분 미만 대기, 근처 슈퍼차저 충전까지 60분 이상 대기, 충전 대기 목록 5분 미만 대기, 충전 대기 목록 60분 이상 대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저 can join queue, 유저 can report issue 같은 변수들도 있어요. 이거 완전 획기적이지 않나요? 슈퍼차저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데가 있다가 내 차례 되면 오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 엄청 절약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보택시 업데이트예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로보택시 코드를 메인 테슬라 앱에 통합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메인 앱 자체에 로보택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두 앱이 그냥 같은 코드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번 업데이트에는 안드로이드 전용 세부 사항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건 테슬라가 로보택시 앱의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에 거의 다가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구들을 볼까요? 안드로이드, 네트 엘리콘, 네포트 너데이, 12불 랍스, 너티피케이션 컨텐트. 활성화하려면 근처 기기 권한을 허용하고 앱을 재시작하세요. 자동 잠금 해제 비활성화됨. 안드로이드 레코그나이즈, 컨트롤 아콤, 어트 핑거턴 아블릿. 자동 잠금 해제 활성화됨. 안드로이드 네트 에리콘 포그라운드 노트 통신 타이프. 라이드 액세스. 안드로이드 앱스 엘리콘 스테이투스 블루투스 루핑의 T. 자동 잠금 해제를 활성화하려면 블루투스를 켜세요. is within geofence.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이거 보면 정말 로보택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자동 잠금 해제, 라이드 액세스, 지오펜스. 이런 기능들이 다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한 거거든요. 와, 정말 오늘 내용 엄청 많았죠? 테슬라 앱 4510병, 4510부터 44096, 44095까지 새 버전의 모든 변경 사항을 다 살펴봤는데요. 타이어 센터부터 화면 공유,
파워월 캘리브레이션 메시지 센터 개선, 스탠다드 모델 지원, 다이나믹 차량 모델, 새로운 카메라 타입, 얼리얼 엔진 시각화 대시캠, 화질 개선, 유지보수 기능 개선, 새로운 차량 공유 방식, 가상 대기열, 그리고 로보택시 준비까지. 테슬라가 정말 쉬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진짜 테크 기업이라는 게 이런 앱 업데이트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알찬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